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아파트 사지 마세요. 숫자 검증하기 전에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럴드 경제가 머리를 좀 썼습니다. 서러워 집 사야겠다. 전세 대출보다 금리 30%나 싼 정부 대출. 요게 제목인데 밑에 사진을 보면은 마포 더 클래시가 있습니다. 최근 입주한 아파트인데 물량이 엄청납니다. 소화가 안 되고 있죠.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 기사를 계속 보면은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딱히 없었던 40대 직장인 A씨는 난생 처음으로 집을 사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 며칠 전 K은행에서 받은 전세 대출 금리는 우대금리 조건을 다 맞춰도 6.9%나 되는데 정부가 그보다 금리가 30%나 저렴한 주택담보대출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예능이죠. 집을 정말 사야 하나 고민했던 시기는 2020년, 2021년일 겁니다. 그때는 금리가 너무 낮아서 마구마구 전세가 오르던 그 시절이었죠. A씨는 전세, 월세, 매매라는 세 가지 선택지를 놓고 봤을 때 현재 자금 측면에서 가장 저렴한 것이 매매라며 예능입니다. 예능. 계속 보면은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특례 보금자리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택 가격 9억 원까지는 담보 인정 비율 LTV와 총부채 상환 비율 DTI는 규제 지역의 경우 60%와 50%, 비규제 지역은 70%와 60%,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LTV가 80%까지 완화된다고 합니다. 이러면 안 되죠. 원칙은 지켜야 됩니다. 최소한 DSR 규제는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 지금 표를 보면은 우대형과 일반형이 있는데 요것은 소득에 따라서 나뉘는 거죠. 주택 가격에 따라서. 그리고 부부 소득에 따라서 나뉘는데 10년 만기를 봤을 때 계략적으로 4.7%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50년 만기로 했을 때 대략적으로 5%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대금리가 더 있는데 요게 저소득 청년 그리고 신혼 그리고 미분양 주택을 구매했을 때 그리고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혜택을 중복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이를 모두 적용하면은 최저 3.75%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주택을 살 여력이 되는 사람들 대부분 10년짜리 4.7%에서 미분양 주택 구매해서 4.5% 정도가 적합한 금리라고 보여집니다. 평균적으로 아마 4.5% 정도 금리를 적용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의 지난해 11월 기준 수도권 전세가율은 63%였다. 매매 가격이 1억이라고 봤을 때 전세 가격은 대략적으로 6,300만 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담대 금리가 4.5%, 전세 대출 금리가 7%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매매로 인한 금리 부담하고 전세로 인한 금리 부담이 거의 같더라. 그래서 차라리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내용의 기사인데 잘 살펴보면은 예능에 가깝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표로 한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기사의 마지막 부분 표 중에서 위에 있는 표를 보시면 되는데 자가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1억이라고 봤을 때 전세가율 63% 보면 전세는 6,300만 원이겠죠. 그래서 자가는 1억, 전세는 6,300만 원, 그리고 금리는 지금 보금자리론, 특례 보금자리론, 거기서 10년 대출, 그리고
미분양 매수를 했을 때 금리 4.5% 적용을 받겠죠. 그래서 자가 1억에 대해서 4.5% 금리 적용하고, 그리고 전세는 지금 7% 금리 6,300만 원에 대해서 7% 금리 적용을 하면은 이자 부담이 비슷합니다. 450만 원, 441만 원 비슷하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1억짜리 주택이 거의 없죠. 일단은 9억까지 보겠습니다. 9억까지 지금 4.5% 가능하니까 자가일 때 9억, 전세일 때 63% 곱하면 5억 6,700만 원, 거기다가 금리를 곱하면 부담하는 그 이자, 부담해야 되는 이자가 원금 아닙니다. 이자만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4천만 원, 1년에 4천만 원 이자 비용 환산을 하면은 월 333만 원 지출하는 격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웬만한 사람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9억이 안 되는 집을 사는 사람들이 월 333만 원 이자 부담을 하면은 정말 골 때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9억이라고 제가 했는데 5억까지는 4.5% 적용하고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높은 금리 플러스 그 4억 중에서 또 내가 들고 있는 돈도 일부 있을 거니까, 그래서 평균적으로 4.5% 이렇게 적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했을 때 월 지출이 333만 원. 이것이 현실이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특례 대출,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게 있다고 하지만 지금 4.5% 금리에도 주택을 매수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높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현실을 한번 실제 물건을 가지고 현실을 보겠습니다. 마포 더 클래시, 기사의 사진에 나와 있었던 마포 더 클래시, 전철역 3개를 끼고 있는 아파트인데 위치 좋습니다. 위치가 좋은데 지금 보면은 매매 가격이 최저로 나와 있는 것이 17억인데 17억, 요것은 장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17억은 절대 아니죠. 이 가격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오히려 현실성이 있는데 최저가 6억 8천, 고층입니다. 고층, 로얄층, 좋은 물건인데 전세가 6억 8천. 까딱하면은 지금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조금 있으면 3배 차이 날 것 같습니다. 3배. 그래서 요즘 아파트들 호가를 보면은 매매 호가도 거의 예능 수준입니다. 예능 수준. 전세만 좀 참조할 숫자가 되는 건데 전세가 6억 8천. 이렇게 좋은 위치의 물건도 전세가 6억 8천. 그것도 바로바로 계약이 안 되는 상황. 시간 지나면 요것보다도 더 내려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입주 물량이 서울도 많습니다. 생각보다 서울도 많습니다. 올해 당장 개포, 청량리, 그리고 반포의 원베일리까지 굵직굵직한 공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입주가 많다는 이야기죠. 입주가 생각보다도 전세는 힘을 못 쓸 겁니다. 마포 더 클래시, 지금은 저가가 84 타입 6억 8천 나와 있는데 실제 거래되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거래될 가격은 6억 8천보다도 더 내려갈 겁니다. 이게 현실이죠. 앞으로 더 내려간다는 것이 문제죠. 지금 6억 8천에 전세가 고정되면은 계산이라도 좀 해볼 수 있겠으나 지금은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전세는 더 싸집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양 덕은지구. 여기는 정말로 여기서 덕은지구에서 한 몇백 번 정도 넘어지면 정말로 서울에 코가 닿습니다. 진짜로 레알입니다. 몇백 번 넘어지면 진짜 서울하고 코가 닿는 거리에 있는, 서울에 붙어 있는 위치인데 고양 덕은 도시개발구역, 여기에 있는 물건들 보겠습니다. 이번에 작년 말에 대량 풀렸죠. 물량들이. 그래서 여기 있는 아파트들 전용 84 타입
뭐 층수도 좋습니다. 그런데 계략적으로 보면은 지금 3억 3천에서 3억 7천 사이에 전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 새 아파트인데 지금 저기 경기도 어디 변두리에 있는 새 아파트가 아닙니다. 서울하고 완전히 붙어있는, 정말로 붙어있는 위치에 있는 아파트가 브랜드 아파트들이 새 아파트가 전용 84가 층수도 좋은데 3억 3천에서 3억 7천이면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저로서는 경기도 외곽에 새 아파트라고 해서 4억, 5억 주고 전세 구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물론 여기는 한 2년 정도 지나면 지금 이 가격보다는 올라가겠으나 올라갈 확률이 높으나 몇 년 지나면 그러나 지금 보시면 전세가 정말 저렴합니다. 매매에 비해서. 여기도 전세는 이렇지만 매매는 예능이죠. 매매 가격을 보면은 예능입니다. 서울이든 경기도든 매매 가격, 매매 호가는 볼 필요가 없죠. 이런 상황을 파악하시고 마무리로 가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특례로 금리 적용하면은 금융 비용이 비슷하다.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금융 비용 측면에서는 비슷하다. 오케이. 맞습니다. 뭐 맞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금은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답이 없죠. 가격이 올라주면 아파트를 사서 가격이 올라주면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그대로라고 하면은 그 자체가 엄청난 손실이죠. 아파트는 땅 플러스 건물인데 건물은 시간 지날수록 가치가 하락합니다. 감가상각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그대로다. 그런데 아파트를 매수했다. 그러면 바보짓 한 겁니다. 건물만 낡아가는 거죠. 그리고 인구 감소하면 전세 제도는 사라지고 전세 제도가 사라지면은 지금 전세가가 미래의 매매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난 갭 하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갭 하락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매 호가가 예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매매 절대 안 할 겁니다. 아파트 매매 진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시기이고 최소한 임대 수익률 5% 정도 나와야지 임대 수익을 바라고 가격 상승이 아니라 임대 수익 자체를 바라고 5%, 6%, 7% 나오는 물건이 있으면 매수하면 되는데 지금 임대 수익률이 대충 2%가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엄청난 갭 하락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원금을 생각했을 때 원금 절대 지금 올라가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가보다는 전세 월세가 유리하다. 특히나 입주량도 엄청나기 때문에 전월세 가격은 힘을 상당 기간 동안 못 쓸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매수하지 말고 전월세 살아라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